하나님의 법, 세상의 법, 이재만 변호사님 나오셨습니다. 변호사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변호사님 그 잊을만 하면 자꾸 나타나는 그 오너 일가의 그 갑질 문제. 이번에는 초등학교 3학년 딸이었습니다. 예. 그 이제 TV조선의 이제 전 대표이사의 그 초등학교 3학년 10살짜리죠. 그렇죠. 그 딸이 이제 그 50대 운전기사한테 말을 함부로 해서 그게 이제 보도가 돼서 이제 사회에서는 상당히 큰 파장을 일으켰죠. 그렇죠. 결국은 이제 그 귀족 요새는 이제 귀족 계급이 없지만은 경제적으로 부유한 그렇게 성공한 그런 사람들 가정에서 태어난 아이들 이른바 이제 금수저라고 하는데 그런 가정에서 태어난 사람들이 결국은 이제 가난이 대물림되는 그런 세대들한테 그 사람들한테 말을 함부로 하게 되면 그것을 이제 부모가 말을 함부로 했으니까 자식들도 그대로 하는 것이 아니냐. 만약에 자녀들이 그런 걸 배우고 자라났다면 이 나라의 장래가 상당히 암울한 것이 아니냐 하는 그런 우려 때문에 사회적 파장이 상당히 컸던 그런 사건이 있었죠. 그렇군요. 그런데 사실 이제 공개된 내용은 조적죄이다. 뭐 더 큰 내용들, 더 심한 내용들이 있는 것 같은데 파일을 들어보니까 그 초등학교 3학년 아이치고는 너무 그 어른 흉내를 낸 것이 아니냐 또 그런 것 같습니다. 실제적으로 이제 그 내용을 들어본 사람들은 상당히 이제 놀랐죠. 이게 어떻게 그 10살 먹은 더군다나 여자아이가 자기 아빠보다도 나이가 더 많을 수도 있는 그런 50대 운전기사한테 그렇게 함부로 너라고 그러면서 막 이렇게 막말을 하는 걸 보고 정말 많은 사람들이 놀랐습니다. 그리고 이제 대부분의 사람들은 아이들은 이제 가정에서 아무래도 배우면서 자라기 때문에 부모가 그렇게 직원들한테 함부로 했기 때문에 그런 모습을 보고 자란 아이들이 그대로 모방한 게 아니냐 이런 비판적 시각도 꽤 있었죠. 그렇죠. 그런데 이제 아이가 어른을 모방하거나 주변에서 환경에서 모방하는 것은 이제 가정 외에도 학교에서도 할 수도 있고 또 친구 간에서도 모방할 수도 있고 또 나쁜 거는 또 더 빨리 모방하게 되는데 특히 또 뭐 일각에서는 요새 이제 게임에서 서로 게임을 하면서 채팅을 하다 보면 서로 이제 분노가 일어나니까 막 싸우기도 하고 그래서 이제 게임 챗이라고 그러는데 이 게임 채팅 사이에서 일어나는 말투에 여러 가지가 있답니다. 그래서 그 게임 챗에서의 말투를 보면 상대가 몇 살인지도 모르기 때문에 경호도 안 쓰고 뭐 말도 함부로 하고 그래서 그 말투나 또는 그 내용을 보고 이게 과연 10살짜리 아이의 말투인지 또 그 어휘력이 상당히 놀란다고 합니다. 그래서 아이에 대해서는 이런 말을 하게 된 것은 결국은 그 원인이 뭔지를 부모나 가정에서만 찾을 것이 아니라 다방면에서 찾아서 이 재발 방지책을 찾는 것이 아주 중요하게 됐다고 봅니다. 일이 이제 이런 사태까지 지경까지 오다 보니까 TV조선의 그 대표이사였던 방종호 씨가 사퇴하고 또 사과하기는 했습니다만 이런 일이 반복된다고 문제가 해결되는 것 같지는 않습니다. 그렇죠. 이제 사실은 이제 아이의 잘못에 대해서 아이가 처벌되는 것도 아니고 그렇다고 아이 잘못에 대해서 부모가 형사처벌되는 것도 아닙니다. 모욕죄가 뭐 성립되는 게 아니니까. 그렇지만은 부모가 사회적 지위가 있기 때문에 이제 책임지는 자세를 보여주는 것이죠. 근데 문제는 지금 이 아이에 대한 이 말을 선동적으로 보도를 해서 결국 계급질이다 아니면 갑질이다 이러면서 이걸 선동적으로 보도해서 어떤 아이를 괴물로 만들어 가는 것보다는 아이의 행동에 초점을 맞춰서 아이가 이렇게 행동한 이유가 뭐냐 또 다른 아이들은 이렇게 하지 않나 하는 그런 점에 대해서 언론들은 탐사 보도를 해서 결국 재발 방지책을 만드는 것이 국가 발전에도 상당히 도움이 될 거라고 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여기서 좀 짚어봐야 될 것이 냉정하게 이런 부분들이 법적으로 어떻게 또 문제가 될 수 있을지 좀 살펴보면 좋겠습니다. 모욕죄가 될 수는 있겠지만 처벌할 수는 없죠. 형사 미성년자거든요. 10살. 부모도 아이의 잘못에 대해서 부모가 처벌되는 것은 아니니까 형사적으로는 그렇고 또 이제 그 녹취, 불법 녹취하는 거 이것이 불법은 아닙니다. 하지만 그 불법은 아니다 하더라도 그 녹취된 내용을 일반에 공개를 하거나 거기에 어떤 의견을 붙여서 하면 이것은 법적으로 문제될 소지가 있습니다.
그런 여지도 여전히 있고요. 또 이제 그렇게 불법 녹취된 것을 언론에 이렇게 무비판적으로 막 보도가 돼 버리면 그럼 사회에서는 이 신뢰가 깨지는 사회가 될 우려가 있어서 그렇죠. 서로가 서로를 감시하고 맞습니다. 또 상대방한테 얘기할 때도 저 녹취해서 또 공개하는 게 아닌가 해서 마음에 있는 걸 털어놓기도 어렵고, 그러니까 사실은 해야 될 말을 할 수 없는 그런 신뢰가 깨진 사회가 될 우려, 이런 것들도 역시 걱정되는 부분이기는 합니다. 그렇군요. 그 많은 사람들이 이번 사건을 보면서 이전에 그 대한항공 일가족의 그 어떤 그 행태를 축소한 것이 아니냐, 축소한 것 같다, 뭐 이런 이야기가 있는데 지금 언급해 주셨습니다만 제도적으로도 좀 대안이 필요하지 않나, 뭐 이런 생각도 해보게 됩니다. 네, 그렇죠. 이제 뭐 갑질 문화라는 게 지금 뭐 상당히 그 만연되어 있다고도 볼 수 있는데, 이제 이 점에 대해서는 갑질 문화가 있는 기업들은 사실은 이 자유경쟁 체제하 또 인터넷 세상은 상당히 어항 속에서 사는 것처럼 투명한 사회지 않습니까? 네, 예. 그래서 결국은 도태되기 마련입니다. 그렇죠. 이 자유경쟁 체제에서 갑질 문화 있는 이런 회사들은 스스로 도태되고, 또 건전한 기업, 착한 기업들이 이 사회에서는 이제 결국 성장할 수도 있습니다. 그렇군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갑질 문화는 이런 자유 경쟁에 의해서 서서히 도태될 것인데, 그렇지만 이제 이런 아주 어린 아이에 대한 이런 문제들은 아이들은 우리 미래고 또 우리의 장래이기 때문에 이 나라의 발전에 대해서 책임을 져야 될 그런 미래의 인재들이기 때문에 그들이 잘못된 것을 결국 괴물화시켜서 전부 비난만 할 것이 아니라 아직 어린 아이들이니까 왜 이런 행동을 하게 됐는지 그 행동에 대해서 정말 공정한 언론 같은 데서는 어떤 공영성 같은 것이 있으니까 정말 여러 가지로 각 연구를 하고 또 탐사 보도도 하고 또 여러 가지 취재를 해서 그 원인을 좀 찾고, 그 원인을 찾으면 그거에 대한 대책을 또 찾는, 그것이 이제 언론의 한 그 방향이라고 봅니다. 그렇군요. 기업주들이 자신들이 일군 기업이다 보니까 또 기업에 대한 그 소유에 대한 어떤 그런 마음들이 큰 것 같고, 또 한 가지는 함께라는 사람들에 대해서는 그 기업을 함께 돕는 사람이다. 네. 함께 일구어 가는 사람들이다. 뭐 이런 의식보다는 사람들에게까지도 오너십을 갖는 것이 문제가 아니냐. 뭐 이런 이야기도 있습니다. 예, 그것이 가장 문제죠. 예. 사실은 그 기업주들의 오너십은 그 사람에 대한 오너십이 아닌데, 그렇죠. 그 사람에 대해서 지배를 하려고 한다거나 해서는 안 되겠죠. 맞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기업주들은 그 직원들과 함께 성장해 나가는 동업자라는 인식이 아주 중요합니다. 네. 그런 인식만 갖고 있다면 기업주들이 어떤 이른바 갑질이라고 하는 그런 그 잘못된 행동을 하지는 않겠죠. 그리고 이제 결국 기업주들이 직원들한테도 상당히 경어를 쓰고 잘 한다면 그 모습을 본 결국 아이들도 그대로 따라하겠죠. 사실 아이들이 예전에는 그 대가족이었기 때문에 부모님이 그 부모님, 할아버지, 할머님한테 존경하고 경호 쓰고 이런 모습을 봐서 자연의 어른들에 대한 존경심을 배우면서 자랐어요. 그렇습니다. 근데 지금은 핵가족화된 데다가 그렇죠. 맞벌이 부부가 많아서 아이들을 교육시킬 수 있는 그 기회나 시간이 굉장히 짧고, 아이들은 주로 자기 친구나 인터넷이나 여기하고 가까이 지내기 때문에 여기에 더 많이 배우게 됩니다. 그래서 예전처럼 가정에서 교육을 받을 수 있는 그런 여건이 안 돼 있어요. 핵가족화되었기 때문에. 네. 그래서 특히나 가정에서 어렵기 때문에 좀 유심히 살펴보고 얘가 친구는 잘 사귀고 있는지, 쓸데없는 인터넷에 들어가서 게임을 하고 있는 건 아닌지, 이런 거를 보고, 또 아이들이 부모가 직원들한테 경어를 쓰고 잘 대해주는 그런 태도, 특히 뭐 운전기사한테도 잘 대해주고는 이런 모습들을 보면서 본인도 거기서라도 짧은 시간이나마 배울 수 있도록 이렇게 하는 것이 아이의 장래를 위해서도 부모가 해야 될 일이라고 봅니다. 맞습니다. 네. 두 가지 면에서 이야기하고 싶은데요. 하나는 이제 말이라는 것은 인격을 담는 그릇이다, 이런 말이 있지 않습니까? 네. 이것은 이제 가정이나 학교 또는 또래, 문화를 통한 교육이 굉장히 중요하다, 이런 생각을 하고,
두 번째는 성경에서도 보면 사람들을 각 그 몸의 지체라고 이야기해서 돕는 관계, 존중하는 관계, 함께 상생하고 공생하는 관계로 그렇게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사실은 이제 아이들의 문제는 이제 보도가 되는 것은 이제 기업주라든지 사회적 저명 인사의 경우에만 보도가 되지만 그냥 저 유명인이 아니더라도 그런 집안의 가정의 아이들도 이런 문제가 얼마든지 일어날 수가 맞습니다. 있죠. 실제적으로. 그러고서 또 특히 기업주의 경우에는 고용인들을 내가 월급 주는 그래서 내가 마음대로 할 수 있다 이런 생각을 가지면 이런 정근대적인 사고를 가지게 되면 결국 그 기업은 이 사회에서 발붙이기가 상당히 어렵죠. 그렇죠. 그래서 에베소서 4장 31에서 32절에 너희는 모든 악독과 노함과 분냄과 떠드는 것과 비방하는 것을 모든 악의와 함께 버리고 친절하게 하고 불쌍히 여기며 서로 용서하기를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용서하신과 같이 하라 하는 말씀처럼 서로 사랑하면 결국 성경 말씀처럼 합력하여 선을 이룰 수 있을 거라고 봅니다. 네, 맞습니다. 우리가 일방적인 비난보다도 새로운 대안을 어떻게 찾아야 할까라는 고민을 좀 더 깊게 해야 될 때가 아닌가라는 생각을 하고요. 또 성경 말씀에 철이 철을 날카롭게 하는 것처럼 사람이 사람의 얼굴을 빛나게 한다 말씀하신 것처럼 사람들이 사람의 마음을 기쁘게 하고 빛나게 하는 그런 하나님의 나라가 속히 오면 좋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변호사님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